5분입니다. KBS. 직정성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김용민 라이브. 김용민 라이브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뉴스 듣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에서 방송된 내용 중에서 한 장면을 듣고 뻐꾹뻐꾹 안에 들어갈 내용을 맞춰보세요. 문제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갈 수 있으니 잘 듣고 정답을 보내주세요. 그럼 문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장외 집회를 왜 했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일회성 행사여서는 안 되는데 한번 하고 많은 행사 모습을 보였다는 게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전사를 발표했는데요. 전사는 싸우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10명이 참 정말 제대로 하려면요. 10명의 전사가 했으면 돼요. 그건 구태 정치 아닙니까? 아니죠. 아닙니까? 구태 정치라고 하지만 보수 우파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금방 지나갔죠? 그래서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정말 제대로 하려면요. 10명의 전사가 했으면 돼요. 그건 구태 정치 아닙니까? 아니죠. 아닙니까? 구태 정치라고 하지만 보수 우파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오늘 퀴즈는 정치적 참견 시점 어제 방송에서 준비해 봤습니다. 어제 코너에서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렸던 자유한국당의 장외 집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류여해 교수는 왜 했는지 모르겠다며 자유한국당 장외 집회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주광덕, 곽상도 의원 등 전사의원 10명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류여해 교수는 이 10명의 전사, 투사 의원들이 뭔가를 제대로 하려면 이것식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들은 제가 그건 구태 정치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류여해 교수는 구태 정치라고 하지만 보수 우파는 한 번도 이것식으로 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식을 강력하게 추천했는데요. 자, 오늘의 퀴즈. 지난 20일에 열린 자유한국당 장외 집회에서 발표된 10명의 전사 의원들에게 류여해 교수가 강력하게 추천한 이것식. 네, 이것식. 이것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집회에서 종종 진행되는 이것. 한마디로 털을 깎는 건데요. 제모가 아니고 제모가 아닌 털을 깎는 투쟁한 방편으로서 털 깎는 거. 이게 무엇인지 맞춰주시는 겁니다. 자, 정답은 두 글자입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요. 문자는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KBS 모바일 앱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자, 기상천외한 오답을 보내서 저를 웃기는 분에게도 특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집을 나서는 길 마주 온 너에게 웃음 지어본다. 네 작은 어깨를 포근히 안고서 눈물 꾹 참고서 너를 위로한다.
네, 이승기의 나 군대 간다 듣고 오셨습니다. 아, 참 선곡 센스 대단합니다. 자, 6시 5분부터 합류하신 분들 계시죠? 여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시 5분에 시작합니다. 네. 팟캐스트에 매일 방송 파일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놓친 방송, 다시 듣고 싶은 방송 팟캐스트에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특별히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현장 영상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으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TV 계정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확인해 볼까요? 정치적 참견 시점 코너 중 퀴즈에 나온 바로 그 장면 다시 들어보시죠. 정말 제대로 하려면요. 10명의 전사가 삭발식 했으면 돼요. 아, 삭발식. 국회의원 10명이 그 자리에서 삭발식을 했으면 아니, 그건 구태정치 아닙니까? 아니죠. 네, 삭발식을 했어야 했다. 삭발이 정답이었습니다. 삭발식. 네, 삭발이나 삭발식 모두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만나볼까요? 오늘 애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정답. 먼저 0073번 쓰시는 분, 들어 누워. 네. 자, 그리고 3386번 쓰시는 분, 탁발식. 자, 그리고 0073님 또 보내셨는데 왁싱. 예, 대정부 투쟁을 하기 위해서 전부 왁싱을 해야 한다. 네. 자, 그리고 8950번 쓰시는 분, 김해식. 네. 자, 그리고 0602번 쓰시는 분, 모발 이식. 삭발이 아니라 모발 이식을 해야 한다, 이 말씀 같습니다. 자, 그리고 케이캔님 샤기 커트. 네. 자, 그리고 8833번 쓰시는 분 세족식. 자, 그리고 이경민님 이유식. 그리고 5197번 쓰시는 분 윤문식. 싸가지 없이. 네. 그 유행어를 많이 남기신 분이죠. 윤문식님 아니었고요. 3609 자비판. 의미심장한 오답인데요. 예, 자비판이 최고의 대정부 투쟁이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답은 삭발입니다. 삭발식. 정답 보내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자, 정답 그리고 재미있는 오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확인은 김용민 라이브 홈페이지에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조진주 씨가 준비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는 내일 문재인 대통령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니콜라이 파트루세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서기와 면담합니다. 북한에서 대미 대남 업무를 담당하는 통일전선 부장이 김영철 당 부위원장에서 장금철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으로 교체됐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가 제출할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회가 신속히 처리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약 혐의를 받는 가수 박유천 씨가 올해 초 필로폰을 3차례 구매하고 5차례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는 오늘 소속사에서 방출됐습니다. 변종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자택에서 일회용 주사기와 알코올솜이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술에 취해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고성 산불과 관련해 형사적으로는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민사적 책임은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만난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쏙쏙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의 방송 내용, 강남 일대 클럽에서 VVIP를 위한
장소를 따로 마련해두고 그곳에서 은밀하게 벌어졌던 일들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현장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6개월 동안 지켜보신 분도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목사이면서 작가인 주원규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자, VVIP 룸에서 벌어지는 일들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흥업소가 있었고 네. 유흥업소에서 1차를 네. 하고 이제 네네. 2차를 유흥업소 인근에 있는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네. 곳에서 네, 맞습니다. 갖는 뭐 그런 또 다른 유흥인데 네. 가학적인 성범죄. 네. 네. 그것도 놀랍지만 그 네. 증거를 제거하고 관리하는 소각팀까지 있었다. 이런 네. 내용이 이 방송을 통해 나갔습니다. 네. 목사님 일단 이거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목사님이시고 그러신데 이게 너무 어울리지 않는 공간에 있는 지라서 경로를 좀 짧게 말씀드리면 예. 짧게 말씀드려도 길어질지 모르지만 제가 네. 2012년부터 가출 청소년들하고 이제 글쓰기 같이 하고 예. 라면도 같이 먹고 네네네. 그래서 최소한 학교 밖 아이들이 이제 연락이 끊어지지 않도록 채널링하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 목사님의 영역 맞습니다. 예, 뭐 그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근데 2015년 겨울부터 이제 이 친구들이 연락이 한두 명씩 다 끊겨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찾지 말라는 뭐 짧은 메시지만 남기고 오호. 그러다가 한 친구한테 이제 연락이 간신히 닿았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강남에서 그리고 클럽에서 일을 하면 우리가 다른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것보다 한 10배는 많이 번다더라. 예,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들어갔다 애들이.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취지는 그 아이들을 조금 찾아오거나 아니면은 그런 곳에서 일하지 말고 뭐 같이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취지에서 예. 2016년 봄부터 네. 강남의 클럽들을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예. 그 일반적 방법으로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있다는 건 아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잡입이라고 좀 표현하면 그렇겠지만 네. 뭐 주류 배달을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예. 아니면 설비 기사를 해서 그 클럽 안의 일들을 살펴본다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속칭 콜뜨기라는 게 있습니다. 콜뜨기? 예, 이게 뭐예요? 대리운전 기사에 대한 속칭인데요. 어. 근데 이제 이게 보통 일반 대리운전 기사분이 아니라 네. 클럽 안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타고 이제 클럽 안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 성매매 장소로 네.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운반해 준다든지 허허. 예, 그런 이제 일들을 하게 되는 그걸 콜뜨기 혹은 콜카라는 일인데 그 일을 이제 우여곡절 끝에 얻게 되어서 네. 그때부터 실체를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그 대리운전이 아니군요. 예, 전혀 그런 대리운전 기사분들의 그런 것들 폄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예. 일들이 아니라 이제 클럽 안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운전기사 일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그 2차 성매매 장소 네. 이른바 VVIP 룸에서 네. 벌어지는 일들 이 일들에 대해서도 그럼 소상히 파악하실 기회가 있었습니까? 네, 뭐 안타깝게도 이제 새벽 2시와 6시 사이에 네. 이제 1차 클럽 안에서의 예. 유흥이 마치고 예. 사실 2차 이제 성매매 장소로 이동하게 될 때 네네. 이제 제가 그 클럽에서 제공한 휴대폰, 제 휴대폰 압수당하고요. 예. 네, 클럽에서 제공한 휴대폰으로 예. 어떤 지정 장소에 네. 성매매하는 여성들이나 음. 그리고 성매수남들 또 술 취한 네. 그런 성매수남들을 이동시켜주는 일들을 하게 되면서 네. 그들 안에서 일어나고 벌어지는 일들을 좀 왕왕 목격한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참 저희가 긴장하고 들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일단 뭐 안타깝게도 3년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의 주요 클럽 안에서는 네. 우리가 현재 회자되고 있는 뭐 신종 대마라든지 마리화나 예. 뭐 그러한 어떤 향정신성 약품들은 비일비재하게 사실은 좀 이른바 상황이 물뽕이란 건 네. 뭡니까? 물뽕은 이제 술에나 그런 곳에 타는 이제 마약. 일종의 마약인데요. 네. 그게 조금 성폭행 마약이라고 사실은 표현될 정도로 상대의 정신을 잃게 만드는 예, 그런 주로 여성들. 네, 주로. 예. 그래서 사실 왜 성폭행약이라고 이제 이름 붙여자면은 예. 이제 같이 여성들을 유혹하거나 성폭행을 미수하려고 할 때 사용되는 약물이었고요. 네네. 네, 그런 것들이 그냥 좀 보편적으로 성행됐던 게 목격됐고요. 경찰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미온적인 걸 넘어서서 무관심하다는 걸 목격이 되었고요. 무관심하다면 일종의 방조를 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저는 2016년 봄부터 가을까지 6개월 정도를 이제 그 일을 했었는데 네. 그렇게 목격됐을 때 신고가 사실은 없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경찰분들께서
클럽 안으로 들어와서 뭐 조사를 하신다든지 진짜 피해자 진술을 들어본다든지 그런 것들은 제 눈에 목격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거 뭐 네. 받아먹은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은 안 드셨어요?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서 저 역시도 신고가 망설여지더라고요. 제가 신고한다고 해서 예. 달라질 것이 없지 않을까라는 회의적인 마음도 있었고요. 혹시 찾으시게 하던 네. 그 가출 청소년 네. 만나시기도 했습니까? 네. 아이고. 20명 정도 남자아이들 5명 예. 여자친구들 15명 정도였는데 네. 안타깝게도 뭐 12명 3명 정도 여자친구들은 거기에서 다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는 남자- 척 하던가요? 처음에는 아는 척을 못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콜카일 네. 대리운전 일을 하고 있는데 차 뒷좌석에 탄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처음에 목격될 때 서로 놀랐지만 서로가 알아보게 되면은 이제 내통한다라는 의심을 받을까봐 서로 모른 채 하다가 이제 한 1개월 한 달이 지난 다음에 그 친구들이 따로 숙소가 있더라고요. 네네. 강남에. 예. 그런 곳에 좀 찾아가서 예. 얘기하게 되고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요. 네. 아이고 그 만나셨을 때 좀 뭐 아주 참 네. 그 상황이 미묘하셨겠어요. 네. 전 참담했습니다. 예. 한마디로. 예. 목사님 여기 왜 오셨냐고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예, 이제 저는 그 친구들이 목사라는 걸 모르고 있었고요. 저는 그냥 반말로 이렇게 야지를 트는 사이라서. 그래요? 예. 네. 그렇게 가출 청소년들을 네. 상대로 해서 네. 활동을 하실 때는 네. 목사 신분을 밝히지 않으시고 그냥 글 친구처럼 쓴다. 그냥 난 노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 그러면은 연락을 안 하는. 그렇죠. 왜냐면 목사라 그러고 아저씨라 그러면 다 꼰대라고 느끼기 때문에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났어요. 네.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좀 설득을 했습니다. 이거는 성매매의 수준을 넘어선 거다. 왜냐하면은 사실 2차 성매매로 갔을 때 네. 듣게 되는 증언들이 좀 표현하기 죄송하지만 상당히 가학적인 성행위를 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방송에서 하실 네. 얘기가 뭐 한계가 있겠지만은 뭐 좀 그래도 제가 네. 힌트라도 얻을 수 있을 네. 그 정도의 상황을 좀 그러니까 묘사해 뭐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뭐 정상이라고 말하는 것도 우습겠습니다. 성매매 할 때 남성과 여성과 한 명만 한 명. 일반적인 뭐 성관계 성관계를, 뭐 네. 이런 정도로. 그런데 이제 그러한 어떤 것들을 넘어서서 뭐 네. 도구를 사용한다든지 어. 아니면 우리가 흔히 보는 포르노그라피에 나오는 장면들을 재현을 이제 요구한다든지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제가 만난 친구들이 다 15세에서 18세 친구들이거든요. 미성년자들. 미성년이요. 허허.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이 지금 그 공카라고 해가지고 이제 주민등록증을 이제 나이를 속여서 그 네네네.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봤을 때 그렇지만 성매수남들이 저는 미성년자라는 걸 모를 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가학적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나.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네. MBC 방송에서 보면은 네네. 뭐 혈흔을 지운다 그랬는데 네. 이 피는 왜? 네, 제가 이제 그건 직접 목격은 못하고 이제 네. 소각팀이라고 예, 클럽 예. 안에서 이제 클럽 관계자들 주요 관계자들이 이제 VIP 고객들을 관리할 때 나중에 이제 이제 처리반 해서 이제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의 말이나 그리고 제가 성매수 남들이 가끔 술에 취해서 차 뒤에 탔을 때 하는 말들과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조합해 봤을 때에는 네. 일반적인 어떤 성행위 장면을 담는 것으로는 만족을 못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2천만 원, 3천만 원이 넘는 술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네. 스너프 필름이라든지 예. 그런 어떤 가학적인 관계를 재현할 수 있는 그러한 장면들의 촬영을 원한다. 가학적. 네, 가학적 그렇습니다. 성행위. 네. 그러면 네. 피가 나도 뭐.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그 고우물이라고 우리가 아는 그 장르에 예. 나타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자꾸만 계속해서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걸 추구했던 걸 기억합니다. 그렇군요. 아마도 그런 관계에서 혈흔 같은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나. 아니 근데 이 청소년들 미성년자들이 대부분인데 네. 그 경찰이 이걸 방치했다, 방관했다. 이거 정말 가만히 있을 얘기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네. 뭐하러 그러면은 월급 받고 경찰 일을 하는 겁니까? 참, 저는 뭐 그렇다고 다수의 경찰분들이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다수 현장에서. 아닙니까? 거기서는 그 현장에서는 네, 그렇긴 하지만 침묵한 경찰들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나 좀 충격적이어서 뭐 네. 말문이 막혔습니다만은 우리 애청자 한 분 김상준님은 VVIP가 누굽니까? 혹시 뭐 VVIP로 꼽을 수 있는 네. 신원이 확인되는 한눈에 네. 그런 분도 있었습니까? 그러게요. 좀 이게
공인이라고 할 수 있을 법한 예. 분 네. 그런 분도 한 분은 목격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 어떤 지위에 있는 분인지 뭐 성함을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공직에 계신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직에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도 조금 잘 노출이 될 수 있는 만한 분. 그러면은 나이가 제법 있는 사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저는 의아했었고 사실 클럽에는 죄송합니다. 일반 고객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일반 MD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반 고객과 일반 MD 말고 사실은 프리패스 존이라고 해서 줄을 서서 입장하는 게 아니라 그들만의 이제 파티션이 있는 방이라고 하는데 그들만의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고객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이 연령대가 거의 40, 50대 남성들이 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원규 목사님 겸 작가님이 한눈에 봐도 알만한 그런 유명인도 있었습니까? 예, 한 명 정도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직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에 듣기로는 이제 외국인 신분인데 한국인 우리가 흔히 머리가 없는 외국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너무나 고액 연봉이라 가늠하기 힘든 재벌. 그런 어떤 가문에 있다라고 자기를 과시하는 분들,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조금 그런 네트워크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위 공직자 아들도 있었습니까? 자제분들의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직접 보신 건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 육안으로 직접 보신 그 고위 공직자. 나이는 얼마였는지 50대. 50대가 자 여기 와가지고 VVIP 룸에서 미성년 여성들을 상대로 맞습니다. 가학적 성행위를 했었다. 물론 이제 몇 년도 얘기입니까 이게? 이게 2016년. 2016년. 지난 정부 때 고위 공직자인가요?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참으로서 죄송합니다. 너무 궁금해서요. 우리 7041번 쓰시는 분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이런 심각한 문제가 아직도 어둠에 묻혔을 겁니다라고 하셨고요. 장유정님 안경인가 뭔가 하는 말이 있던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검찰을 이제 안경이라고 하대에서 부를 때 속칭을 그 경찰을 곰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요? 검찰을 이제 그래서 그때 3년 전에 이제 좀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그 정준현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몰카가 이제 무혐의 처분 받았을 때 그 안에 이제 흔히 말하는 포주 MD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불법적 성매매를 이제 성행시키는 사람들은 이제 곰을 잡았으니까 이제는 안경을 잡으면 끝이다. 우리들의 리그가 완전히 완성된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버닝썬 게이트를 바라보는 문제의 본질은 무심할 만큼 단순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우리 작가님 겸 목사님께서는 이번 사건의 본질 뭐라고 보십니까? 너무나 상투적이지만 너무나 체감이 됐던 게 이 사람들은 지금 돈과 권력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겠다라는 그 자신감 그런 자신감들을 갖고 있구나라는 거를 사실은 절망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많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정님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을까요? 제2, 제3의 기마귀들 많겠지요 라고 하셨고요. 유튜브에서 푸헝그리님 버닝썬 악마의 소굴이었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번성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경찰의 공권력이나 여론의 지속적인 관심만이 좀 근절시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우리 주원규 작가님 겸 목사님 소설을 내셨어요. 이 사실은 이제 실상을 공개하시면은 이 엄청난 또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소설의 형식을 빌려서 아마 이 실상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원래는 르포 원고였습니다. 근데 이제 출판사나 신문사에서 모두 만류하셔가지고 소설이라는 장르로 바꿨습니다. 메이드 인 강남, 메이드 인 강남. 이 소설 저희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세히 보니까 유재석 씨를 좀 닮으신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 속 인터뷰 오늘 강남 클럽의 민낯을 보고 온 주원규 작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하고요. 자, KBS 교통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6시 31분 지나고 있는데요. 김민희 씨. 네, 퇴근 교통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지수 부근에서는 차량 화재 사고가 났는데요. 4차로와 갓길에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더 가서는 하만 2터널 부근에서 속도 떨어져 지나고요. 평택 시흥간고속도로 시흥 쪽으로는 송산마도 일대 10km 구간에서 정체 심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사이와 매송에서 용담터널 일대 또 일찍에서 금천까지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나고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를 지나 일산 쪽으로는 성남에서 청계터널까지 정체입니다. 더 가서는 안현분기점에서 송내 사이와 김포 일대, 다시 양주요금소에서 노고산 1터널까지 더딘 흐름 이어집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서부간선도로는 양방면 전 구간에서 정체 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장보는 길, 학교길, 귀갓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함께합니다. 똑똑해지는 시사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팝콘처럼 톡톡 터지는 이야기. 팝콘 먹으면서 듣고 싶은 썰전 팝콘 토론. 자, 수요일에 팝콘맨 최영일 시사평론가,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샵 9730,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입니다. 콩으로 참여하시는 경우엔 무료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팝콘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팝콘 들어가기 전에 이현주 의원,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현주 의원 일단 뭐 탈당을 선언을 했죠. 네. 탈당 선언했는데 어디로 간다보다는 네. 물론 이제 저는 귀에 좀 이렇게 남아 있는 여우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꽃가마 언제 꽃가마를 태워줄지 시기를 결정하는 게 고민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뭐 지금 당에서 맡은 것도 없고, 그런데 며칠 전에는 본인이 나 당장 가지 않는다, 총선 전에는 함께 할 것, 그런데 몇 명 함께 갈 사람들을 규합 중이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현주 의원이 본인이 그런데 지금 12대 11 이 결정적인 패스트트랙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네. 패스트트랙 열차가 달려가는 과정에서 여기에 이제 발끈했죠.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의미가 심장해요. 네. 광야의 한 마리 야수가 되겠다 그랬어요. 그 광야는 무엇이고 야수는 네. 또 무엇인가? 예. 저는 갈 것으로 봅니다. 근데 정치권에는 이제 꽃가마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정치권에서 나오는 꽃가마 얘기를 믿는다면 그건 뭐 순진하거나 바보거나 둘 중에 하나고요. 네. 철새가 때로 날면 구경거리인데 철새 한 마리가 날면은 조준 사격 당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부산 영도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네. 부산 영도 같은 데는 지금 자유한국당 선수들이 줄을 섰죠. 아, 그건 지금 제가 봤을 땐 말이죠. 지역위원장이 곽경택 감독 동생 있어요. 검사 출신. 네. 박규택 씨라고. 네. 그분이 뭐 약간 불만스러운 인터뷰도 이따가 했더만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 지형이 거긴 굉장히 유리한 데기 때문에 네. 부산 영도 같은데 그렇게 꽃가마 타고 간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환상에 가까운 상상이라고 보고요. 네. 줄 서야 돼요. 영도 다리에서 그렇죠. 저기 부산역까지 줄 서야 돼요. 이현주 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 떳떳하고 책임 있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그 판단을 구하려고 한다면 지금 있는 자리, 지역구 의원 아닙니까? 네, 네. 그렇죠. 광명에서 출마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선택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겠다. 이게 떳떳한 태도죠. 아, 광명 시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왔을 때 찍어줬는데 맞습니다. 자유한국당 후보로. 예. 자유한국당 후보로 이 4년 만에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그 사이에 지금 당적이 너무 여러 번 바뀌어서 네. 지금 어느 당 의원이냐 싶을 정도인데 지금 당원권 정지에 막 들어간 초입에 탈당을 해버렸으니까 아하. 당장은 이제 무소속 의원입니다. 입당을 언제 할지 모르지만 네. 그렇게 된다고 전제하면 정말 광명 시민 혼란스러운데, 광명에서 평가받는 이 박원석 의원님 얘기도 상당히 일리 있는 주장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제 류여해 전 최고위원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럼 당내에서 이현주 의원 입당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그분 때문에 입당이 여의치 않다. 자유한국당에. 예. 유여의 전 의원의 입당을 바라지 않는 분들도 많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유여해 전 최고위원 입당을 반대하는 분하고 이현주 의원 입당을 반대하는 분이 동일인물이다. 동일이에요. 실명 거론을 하셨어야 되는데. 아, 굉장히 실력자예요. 네네. 그 당내 실력자입니다. 예,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9778번 쓰시는 분, 꽃가마는 저승 갈 때 타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
그건 꽃상이고요. 꽃상이 다른 거지 다른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9778님. 아니 그게 이제 바른미래당 대변인의 논평이었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꽃가마가 될지 꽃상이가 될지 두고 볼 일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설에 가까운데 그만큼 사실은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알턴이었던 거죠. 이현주 의원이. 사실은 이제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 받아줘서 입당시켜서 입당을 허용해서 들여왔는데 저기 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 했던 것처럼 내부 총질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도 있대요. 근데 왜냐하면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현주 의원이라는 한 인간을 우리가 뭐 완전히 재단하거나 평가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국회의원 정치인으로서의 행동의 패턴을 보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인데 아마 내부의 적이거나 내부의 이해관계가 얽혔다면 지금처럼 또 굉장히 독설을 이제 쏟아내면서 또 이제 대립각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내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난처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들은 왕왕 있죠. 정치라는 건 시시각각 변하는 뭐 생물과도 같은 거니까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착지가 뭐 한국당이 될지 애국당이 될지 부산 영도에 꽃가마를 타고 갈지 광명에서 뭐 조준 사격을 당할지 지금 뭐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바른미래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뭐 이현주 의원은 뭐 바른미래당을 나갔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 당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어제 의원총회 4시간 진통 끝에 12대 11 단 한 표 차이로 통과가 됐어요.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거죠. 그렇죠. 이 안에는 이제 선거제 개편안이 들어있고 공수처 신설 문제, 검경수사권 조정 여기 들어있고 하는 원래는 5.18 특별법이 있는데 이거 패스트트랙에 올리지 않고 5.18 이전에 합의 처리하겠다. 이건 오히려 패스트트랙이라고 부르지만 이게 사실상 슬로우 트랙이잖아요. 최장 330일이니까 이게 내년 총선에 이 선거제 개편안이 적용되기 위한 마지노선 마지막 이제 타이밍에 패스트트랙 열차가 출발하는 건데요. 한 표 차이로 극적으로 통과가 됐고요. 이제 25일 사개특위, 정개특위에서만 패스가 되면 결국은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어제 바른미래당의 의총 결과를 두고 그 내부에서 이게 이제 당론 결정이다, 뭐 아니다 이런 설왕설래들이 많고. 또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보임은 절대 없다 그랬다. 그건 뭐 그쪽 생각이다. 이런 설왕설래들이 많은데 제가 뭐 길지 않은 그 경험이긴 합니다만 절차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속내는 따로 있고 절차를 가지고 시비 거는 것만큼 옹색한 정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른미래당 내부가 굉장히 옹색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속내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른미래당 내에서 이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은 겉으로 뭐라고 말을 하든 간에 내년 총선을 바른미래당으로 치를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바른미래당으로 치를 생각이 있다면 즉 이게 뭐 바른보수정당이든 개혁보수정당이든 자립자강할 생각이 있다면은 당연히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립자강의 길이 없어요. 저희가 오래 해봐서 압니다. 그거는. 근데 그게 아니고 자꾸 절차를 문제 삼아서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선거제도 개혁은 모든 정치 세력의 합의하에 하는 거다. 맞는 말이죠. 원론적으로.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 합의를 안 하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닙니까. 그게 의회주의인 거죠. 근데 그분들은 이제 생각이 없어요. 그에 반해서 뭐 손학규, 김관영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어렵지만 제3정당의 길을 가보겠다. 그걸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불가피하다. 이제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뭐 자꾸 이제 서로 간에 이게 이 폭탄 돌리기, 공도 넘기기, 뭐 핑계 대기 이런 거 하지 말고 각자 속내들을 톡 까놓고 얘기를 해야 이 국민들 입장에서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어제 그렇게 추인이 됐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반기를 들어서 구체적인 액션, 예컨대 뭐 탈당을 한다든지 뭐 당무 거부를 한다든지 이래 버리면은 더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 것 같아요. 줄어들죠. 그래서 저는 지난주 요 시간 팝콘 토론하고 나서 박 의원님 의견이 상당히 맞다. 뭐냐면 바른미래당이 언제 깨질 것인가. 지난주에 저는 깨지는 수순으로 돌입했다. 깨진다. 시간 문제인데 그 시간을 지금 이제 박 의원님이 6월 말이라고 일단 잡으셨잖아요. 원내대표 이제 다시 선출할 때 아마 격돌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거보다 좀 빨라질 것 같은 상황이에요. 6월 말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원내대표 자리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더 이상 하루라도 같이 있기 어려운 상황으로 한 지붕 두 가족이 이제 한 지붕을 걷어치우는 상황으로 간 거죠. 그 안에는 말씀하신 대로 자강론. 그래도 바른미래당이라는 정당이 원내교섭단체 제3당으로 있으니
이곳을 텃밭으로 해서 범연을 넓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구심력이 작동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꽃가마 얘기가 나오는 거는 지금 원심력으로 다 여기저기로 찢어져서 민주당으로 흡수할 거냐. 오늘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당 입당설 이런 거 나와가지고 시끄러워졌습니다. 네. 근데 이건 반대파에서 지금 흘리고 있는 이야기죠. 자유한국당 쪽에서 예, 왜냐하면 이제 표현시키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미 예. 버틸 수 없는 상황으로 경랑이 불기 시작했는데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25일 날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으면요 바른미래당이 존재 가치를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박원석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패스트트랙이 제도예요. 그러니까 만들어놨잖아요. 네. 예를 들면 국회에서 과반이 넘으면 의결된 것으로 한다. 이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네. 그럼 과반수로 결정한다는 건 뭐냐면 약 절반이 반대한다고 전제하고 그래도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할 거냐. 한 표라도 많아서 과반이 넘으면 이것은 가결, 안 되면 부결. 패스트트랙은 3분의 2라도 찬성하면 네. 3분의 1이 반대하더라도 이것은 밀고 가야 되는 법안임을 전제로 만들어 놓은 제도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을 쓰려고 하니까 네. 이거는 입법 쿠데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을 만들 때는 왜 하셨냐고. 2012년에 만드신 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참 국민들은 답답합니다. 정말.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이 나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늘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예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게 진실인지 거짓말인지 네, 네. 관계없이 툭 던졌어요. 김관영 저 민주당 입당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함으로써 뭐 본인은 사실과 달라도 네네. 일단 사람들이 그렇게 또 의구심을 갖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이거 때문에. 메카시즘하고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마치 그 96년 그 총선을 앞두고 그 당시에 신한국당이었죠. 당시에는 그렇죠. 신한국당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새정치국민회의에서 당시 꼬마 민주당을 이끌어서 네네네. 신한국당 이중대다. 네네. 이런 프레임을 또 했죠. 가동을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엄청나게 손해를 봤습니다. 그때 노무현 후보도 낙선하고 말이죠. 맞아요. 예.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 정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상대당 원내대표하고 사실은 정치적 대화를 네. 이게 한 겁니다. 네. 공식적인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 나눈 얘기가 아니고 네. 둘이 이제 이런저런 협의를 하는 가운데 나온 얘기이고 사실이든 아니든을 떠나서 그리고 맥락상 김관영 원내대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나중에 정치하다 보면 한국당을 갈 수도 있고 민주당을 갈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어쨌든 제3당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불가피하다 우리로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앞뒤 맥락 다 자르고 민주당 간다. 꼬부만 딱 이렇게 냈어. 얘기하면은 앞으로 이제 그 누가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 4선이시고 예. 제1야당의 원내대표까지 하신 분이 아무리 상황이 급하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상대당 원내대표를 그 모욕하고 혹은 뭐 이 정치적으로 상대당을 교란시키려고 하는 예, 예. 이런 정치를 한다는 거는 저는 좀 이건 상식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오신환 의원 네. 사보임을 당했어요. 당했죠. 네,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팝콘 토론 끝나고 네. 아마 사보임 밤에 결정 나왔으면은 네. 저희 또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억측과 해석을 내놓을 뻔했는데 네네네. 빠르게 처리가 됐어요. 예. 근데 결국 여기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자신은 사보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어허. 오신환 예. 의원은 예.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 뭐냐면 사개특위 2명 바른미래당 저 자리 2개 네. 위원으로 존재를 하면서 사실은 지난 밤에 예. 반대표를 던지겠다라고 이미 입장 표명을 했잖아요. 예. 그럼 지금 오신환 의원이 어제 상황에서 정말 마지막 캐스팅 보트예요. 바른미래당이 캐스팅 보트인데 그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오신환 의원 손에 패스트트랙이 가느냐 못 가느냐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 이 입장 표명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찬성하고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게 자신이다. 네. 그런데 이게 50%만 반영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당의 화합을 깰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패스트트랙 안 가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번에 적용되지 않아도 네. 상관없이 당의 화합을 위해서 반대표를 던지겠다 그랬거든요. 예. 반대표 던지면 당이 지금 화합됩니까? 바른미래당이? 네. 안 되거든요. 예. 바른미래당은 이미 제 갈 길로 쪼개지기 시작했어요.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른미래당의 캐스팅보트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과업을 성취하고 깨지던 흩어지던 하는 것이고 네, 이합집산 하는 것이고 예.
패스트트랙에 못 올라가게 되면 바른미래당 뭐가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신환 의원 지금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밤에. 그런 만큼 오늘 이제 결국은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 대로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원내 지도부의 결정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최이배 의원으로 선수 교체는 됐습니다. 뭐 아직 의사과에 접수는 못 시켰다 그래요. 바른미래당 다른 의원들이 의사과 앞을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접수가 물리적으로는 안 됐는데 뭐 요즘에 뭐 전자기기들도 많으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접수가 될 텐데요. 오신환 의원은 일종의 이제 정치적 명분 쌓기를 한 거죠. 사보임 당하는 것도 명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후의 정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뭐 지렛대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기 때문에 어제 밤새 고심해서 명분 쌓기를 한 거라고 보고요. 지금 국회법상의 논란이 있는데 국회법 48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시회 회기 중에는 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그 위원이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요구하고 의장이 허락하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행은 어떠냐면 지난 10개월 동안에 256명이 사보임을 했습니다. 그중에 자유한국당도 105명이 사임을 했어요. 네. 105명이 다 건강상의 이유였냐?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에서 결정하면 의장은 관행상 다 받아줬던 거예요. 그걸 알고 오늘 의장실에 가서 자유한국당이 미리 이제 뭐 이 기선 제압을 하려고 한 거였는지 어떤 의도였는지 제가 앞서 일부에서도 얘기했는데 방법이 너무 폭력적이에요. 막 난리를 쳐가지고 결국에는 저 문희상 의장님이 혈당이 떨어지셔가지고 쇼크로 입원까지 하고 그 와중에서 뭐 신체 접촉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막 일파만파 벌어지고 있는데 국회법상 그리고 국회법 운영의 관행상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이 신청하면은 당의 원내대표가 신청하면은 의장은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그걸 수용 안 하는 게 오히려 그 국회법이나 관행상 이상한 거기 때문에 사보임은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내일 이제 패스트트랙이 양특위에서 상정이 됐을 때 어떤 풍경이 벌어질까? 오늘 의장실과 비슷한 풍경이 벌어질 거예요. 아, 난리가 납니까? 자유한국당이 물리적으로 회의를 저지하지는 않겠지만 그거는 이제 국회 선진화법상 굉장히 중대한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만약에 저지하면은 무슨 그게 책임을 거의 물어야 합니까? 선거법에 준해서 처벌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다음 선거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강한 처벌 규정을 뒀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그걸 알아요.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거를 저지까지는 안 하겠지만 상당히 방해하는 뭐 고성을 지르고 또 막 항의하고 또 거칠게 막 거기서 그 부당성을 주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어쨌든 여론을 결집시키겠다 이런 의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 오늘도 좀 볼썽사나운 모습이 그 국회에서 벌어졌지만 내일도 그런 볼썽사나운 모습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예, 그래요. 근데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렇게 고성 지르고 막 그냥 하여간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임으로써 파행을 야기함으로써 그 제동을 걸 수는 있어도 끝내 막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못 막습니다. 네, 그건 모르지 않을 거예요. 한국당도. 근데 그 다음 수순은 뭐가 있어요? 다음에 어떤 아니 근데 수단 뭐가 있어요? 패스트트랙이 선거제도나 공수처의 종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작이에요, 시작. 상정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저는 표결해야 되는 거죠. 항의하시고 장외 집회도 하시고 분풀이 하실 만큼 하신 다음에 돌아와라. 국회 안에 들어오셔서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안을 내놓고서 다시 협상에 임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 사실은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는 안을 조금이라도 자유한국당에 더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거지. 계속 저렇게 뭐 밖에서 장외투쟁을 뭐 330일 동안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야 어쨌든 조금이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저 내용을 1.1핵이라도 고칠 수 있는 거지. 뭐 계속 이제 목청 높이고 해봐야 소득은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만에 하나 의원직 집단 사퇴 자유한국당이 그 아이고.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유,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아, 제로입니까? 네네네. 그럴 가능성을 그동안 나경원 원내대표가 흘렸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제 이 압박의 수단인데 오늘 뭐 문희상 그 의장의 이야기도 겁박하지 마라. 지금 여기서 결정 안 한다. 내가 관행도 따져보고 알아서 하겠다. 근데 아까 이제 박 의원님 얘기처럼 국회 관행은 사보임을 밥 먹듯이 수시로 해왔던 게 관행입니다. 그러니까 사보임은 대체로 받아주는 거죠. 오늘 김연아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이죠.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제기를 하면서 본인이 사보임을 당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정세균 국회의장이 당시 받아주지 않았어요. 사보임이 안 된 아주 이례적인 사례가 최근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탄핵과 관련된 거였거든요. 탄핵에 김연아 의원이 당시에 찬성하니까 탄핵 이미 가결되고 다 지났는데
보복성 사보임을 당했던 거예요. 예. 근데 국회의장이 막아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또 예로 들기도 했지만 네. 그게 이례적인 것이고 사보임은 수시로 이루어져 왔다. 심지어는 이게 2002년에 사보임을 당했던 김홍신 의원이 그러니까 이제 이 정부 여당 쪽에 자신의 당의 입장에 반하는 이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의원을 네. 떼버리는 거예요. 이거 헌재에다가 소송을 냈어요. 네. 헌재에서 기각당했습니다. 예. 의장과 원내대표의 권한이다. 네. 그러니까 이건 뭐 불법했다고 볼 수 없다. 예. 합헌 이렇게 이제 결정이 끝났어요. 지금도 그 전통은 쭉 이어지고 있는 와중인데 네. 이 부분에서 지금 이 자유한국당의 전 행동은요, 행태는 지금 이제 철야 투쟁한다는 거 아닙니까? 밤샘 투쟁 들어간다고 하죠. 네. 여기에 대해서 다 내년 총선 전쟁인데 예. 지지층 결집 이목적에는 없다. 예. 그런데 문제는 지지하지 않거나 관망하고 있는 그렇죠. 중도층 이후의 국민들의 시각을 반드시 고려해야 돼요. 아까 박 의원님 말씀은 원내에서 네. 지금 자유한국당의 유불리를 위한 전략적인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고 국민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면요. 네. 나중에 큰 화를 당하는 것은 총선 때 네. 심판받는 것은 지금 누누이 우리가 확인해 온 바인데 네. 총선이 지금 1년 남아서 총선 전쟁이 시작하면서 전략을 장외투쟁으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이 지난주 토요일 집회를 황교안 대표의 대선 출정식이었다 이렇게 규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은 저는 입법주의에 안 맞는 게 우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게 좌파 독재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선거제 개편안 이거 민주당 안이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오히려 중화시켰죠.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50% 연동형으로 절충안을 냈는데 네. 사실 이것은 소수 야당들을 위한 이 개편이잖아요. 예, 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다 현재보다는 의석에서는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예. 이걸 감수하고라도 좀 다당제로 되어 있는데 다양성을 좀 존중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인데 민주당을 위한 선거제 개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좌파 독재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잘못된 해석에 기반을 두고 지금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이다. 네. 그건 나중에 다 이 뭐랄까요 톱니바퀴가 네. 맞물리지 않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정훈님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선거제도 바꾸는 거 이걸 패스트트랙에 띄워서 나중에 결정한다는 것이 웃긴 거지. 선거제 개편하려면 선거제 개편안을 공약으로 내세워가지고 국민의 지지를 받은 다음 그런 다음에 이긴 당이 내놓은 안 그거를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요? 지금 이 말씀도 맞는데 박정훈님 연동형 보내셨어요. 비례대표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 공약으로 냈던 거고 이거를 검토하라고 대통령은 국회에 요청을 했고 네. 국회가 이제 이 소수 당들이 대표가 단식 투쟁까지 해서 네. 지난해 12월 15일에 나경원 원내대표도 사인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공약으로 내걸었고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가 이거 하자라면서 안 하면 안 된다. 예. 이건 정치 생명을 걸겠다. 예. 물리적인 생명도 걸겠다. 단식 투쟁했던 거고 이정미 대표도 같이 했고 네. 여기에 대해서 5당이 합의를 했고 1월까지 1월 임시회에서 처리한다 그랬었거든요. 그때는 자유한국당도 논의하기로 합의를 한 거죠.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뭐라 그랬습니까? 10% 줄이고 100% 지역구로 가자고 그런 거잖아요. 네. 이 180도 역행하는 안을 툭 낸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전 청취자분의 문자가 맞아요. 이 수순으로 온 거예요, 현재. 네. 근데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 예. 박정훈님 감사합니다. SBS 사장님이 보내신 문제는 아니겠죠? 아이 설마. 예. 그래요? 그렇게 한가지겠습니까? 5280번 쓰시는 분. 철새들 몸에는 GPS 기능이 있어서 절대로 길을 잃는 법이 없다고 하는데 철새 의원은 새보다도 더 머리가 나쁘다는 걸 증명해 주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주어가 없네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철야 농성 이건 뭐 얼마나 갈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뭐 철야 농성 그렇게 오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뭐 좀 지나다 보면은 너무 계속 힘들어요. 이것만 뉴스 될 수도 없을 거고. 예. 내일 이제 이 양 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상정이 어떻게 되느냐가 1차 분수령이 될 것 같고요. 내일 만약에 상정이 되면 그에 따른 자유한국당의 항의 행동이 조금은 이해지겠지만 점차 잦아들고 조금 현실적인 접근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지금 뭐 이번 주말에도 장외 집회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당에서. 뭐 지난주 장외 집회에 대해서 나름 성과적이었다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야당이 장내에서 안 풀리면은 나가서 장외 투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주장과 그 구호나 이런 것들이 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좌파 독재다, 반독재 투쟁을 하겠다 이런 얘기는 북한 좋은 일 하고 아니 있다. 지금 만약에 독재라면 그런 집회가 그렇게 그 무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물대포도 없고 곤봉도 없고 연행자도 없고 황교안 대표에 대한 무슨 감청도 없고 그게 진짜 독재 시대를 안 살아보셨는지 아니면 독재 시대 때 공안 검사해가지고 그 일종의 이제 독재에 부역하는 역할만 하셔가지고 독재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건지 황교안 대표가 반독재 투쟁 얘기하면은 이완용이 민족정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씁쓸합니다. 하지만 이 철야 농성은 지금 타이밍은 좋아요. 캠핑의 계절이 왔어요. 그래서 이 겨울에 만약에 이런 거 하면 굉장히 힘든데 지금 날씨가 풀려서. 근데 로텐데오로 철야 농성하면은요 아침에 우리 국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청소를 하시는데 좀 일찍 일어나요. 또 국회 바람이 또 들어와요. 저 한강 쪽에서. 자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예순여섯 살 원동춘입니다. 2011년 명퇴를 하고 힐링도 할 수 있고 나를 찾을 수 있는 거를 이제 찾다 보니까 자수를 이제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야생화 자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프랑스 자수, 펫 자수까지 이제 하게 됐어요. 이 인생의 이모작을 이제 시작한다고 하면 내가 잘할 수